네, 오늘도 살벌한 뉴스 주제가 한 개 나왔길래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부모와 자식을 모두 책임지는 마지막 세대. 여기 마지막. 이 영상이 어떤 내용이냐면 이분이 60년대생이세요. 은퇴하셨는데 돈이 필요하니까 나이 제한 없이 취업할 수 있고 또 내가 고생해서 일을 많이 한 만큼 일당을 더 많이 벌 수 있는 일이 필요했다. 그래서 심야에 대리기사 운전을 하는 겁니다. PD가 물어보는 거예요. 이거 건당 6,000원인데 심야에 무리해서 하는 일치고는 돈이 너무 적지 않느냐. 근데 이제 이 사장님은 하실 게 없는 거지. 이 일 말고는. 왜 저렇게 돈이 필요한가 봤더니만 지금 대학원 가 있는 아들의 등록금이 필요하다. 마지막에 편의점에서 라면을 드시면서 몇 코를 더 받아야지 퇴근을 할 수 있을지 알 수가 없다. 교수님께서 60년대생은 부모님 세대를 사적으로 부양해야 된다. 국가에서 공적으로 60년대생의 부모님을 부양해주지 못하니까 알아서 부양해야 되는 동시에 자기의 노후도 국가에서 책임 못 지니까 스스로 챙겨야 한다. 동시에 자기의 자식 세대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니까 그 자식 세대에 대한 지출도 굉장히 많이 늘어난 세대이다. 요즘 50대, 6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시거든요. 미리 좀 알아두시면 개인회생 파산을 피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몇 가지 내용을 정리해 봤거든요. 자, 첫 번째는 자녀 교육비 절감 문제인데요. 그 20대에 있는 자녀들은 좋은 직장을 가려면 대학원도 졸업해야 되고 자격증도 따야 되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경쟁을 뚫기 위해서 준비를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5, 60대 부모님들은 자식 말이 맞겠지. 대리기사 운전을 해서라도 빚을 내서라도 자식들에게 계속 교육비나 취업 준비 비용들을 투자를 해주시는 거죠. 근데 지금 저는 40대에 한참 일을 하고 있는 나이잖아요. 저게 20대에는 저런 착각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저 20대는 고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계속 공부만 하는 그 관성, 그 가속도가 붙어 있기 때문에 뭔가 계속 학교를 다니고 더 많은 학교를 다니고 더 많은 학위를 따고 더 많은 자격증을 따면 계속 공부해서 뭔가를 확보를 하면 더 나은 삶이 되지 않을까, 더 좋은 직장을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나고 보니까 그 생각이 맞는 부분도 있는데 틀린 부분도 있다고요. 지나고 보면 생각보다 쓸모없는 학위나 생각보다 쓸모없는 자격증, 교육비 지출 이런 게 굉장히 많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아무 차이 없는 학위, 자격증, 교육비 지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또 어떤 자격증 같은 게 반드시 20대에 취득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거든요. 20대에 사회생활을 안 해본 입장에서는 A라는 자격증이 있으면 내 인생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막상 사회에 나가서 활동을 하다 보면 A가 아니라 B라는 자격증이 있어야 큰 도움이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B라는 자격증은 학생이 준비하기보다는 실무를 몇 년 해본 사람이 취득하는 데 더 도움이 많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이것저것 준비하다가 나이만 많아진 경우하고 그런 학위나 자격증을 한두 개 덜 준비해도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어디라도 취업해서 이 일 저 일 해보면서 실무에서 적성을 찾는 이 두 가지 경우를 좀 신중히 비교해 보시는 게 좋지 않는가. 과연 20대 아들이 준비하고 있는 그 자격증이 정말 필요한 자격증인가, 그 학위가 정말 중요한 학위인가,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대표로서 법무법인을 이끌면서 직원을 30명 정도 데리고 있는데 각자 나름 면접 볼 때 보면 준비한 자격증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실무에서 하나도 필요 없어요. 취업학원 이런 거 여러 개 다니면서 비용을 많이 쓰고 들어오지만 채용하는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있으나 없으나 아무 차이가 없고 데리고 와서 실무를 처음부터 다시 가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오히려 자격증보다는 나이를 보고 한 살이라도 어린 사람을 뽑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20대가 준비하려는 그 많은 학위들이나 자격증이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으니까 20대 자녀의 말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시각이 반드시 타당한 건 아닙니다. 아직 실무를 안 해봤잖아요. 그 친구 전공이 뭔지 모르겠지만 깊이 있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실무에 빨리 내보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두 번째가 주식이요. 그때 60대 중장년층이 갑자기 채무가 생겨서 왔다 물어보면 대체로 주식으로 탕진한 경우가 많습니다. 적게는 2, 3천, 많이는 1, 2억씩 탕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중견기업 간부 이런데 개인회생하러 왔다. 주식이 아니면 오실 이유가 없죠. 최근에 그 모 주가 조작범 있죠. 그 PC방 사장 하셨다는 그분. 연예인 몇 명 동원해서 유명세 타면서 돈 몇백억 동원해서 상장기업을 8개인가 10개를 주가를 몇 배를 들었다 놨다 했잖아요. 이렇게 근본이 없는 사람도 고작 돈 몇백억 가지고 레버리지 일으켜서 상장기업 주가를 들었다 놨다를 하는데 거대한 증권사나 금융기관이나 언론사들이 합심을 해서 이런 일을 하면 얼마나 쉬울까? 오를 만한 기업인데 눌러서 내려버리고 내릴 만한 기업인데 강제로 올려버리고 이렇게 할 만한 힘이 있는 기관들이 많이 있는데 과연 내가 개인의 힘으로서 유튜브에 널리고 널려있는 주식 정보를 가지고
내가 그걸 가지고 경제 공부라고 주식 공부라고 해가지고 투자했을 때 과연 내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을까? 주식으로 돈을 못 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식으로 돈을 잘 버시는 분도 많으니까, 훌륭하신 분들 많으니까, 다만 이런 현실들도 자기 자신을 좀 냉정히 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그리고 5060이 빚지는 세 번째 이유, 영끌 아파트죠. 영끌 아파트에 대해서는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내가 들어오는 월급하고 나가는 생활비하고 이자를 고민해 봤을 때 이자를 못 낼 상황이 됐으면 금매로 던지시는 게 낫습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금매로 팔라는 것이 중개인을 상대로 빨리 팔아달라고 닥달하는 게 금매가 아니고 그냥 가격 자체를 저렴하게 내려야지 금매가 되는 거죠. 호가에서 기껏 3천만 원, 5천만 원 낮췄는데 그게 빨리 팔릴 이유가 없잖아요. 요즘 같은 고금리 시대에. 여러분께서 채무탕감 절차를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겠는데, 혹시 들어가게 된다면 절차 들어가기 전에 이자를 아직 낼 만한 여력이 있을 때 내 손으로 금매로 던져서 얼마라도 챙기고 채무탕감을 들어가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반대로 내가 내 손으로 못 던져서 카드 사든 주택담보대출이든 일반 신용대출이든 하나라도 연체하는 순간 그 채권자가 내 아파트에 가압류나 보전 처분이 들어오는 순간 그 아파트를 팔기가 힘들거든요. 가압류가 돼 있는 아파트라고 매각이 법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닌데요. 매수인이 사갈 이유가 없잖아요. 멀쩡한 물건도 안 팔리고 있는 판국에. 그래서 내 손으로 팔고 채무탕감 절차에 들어가면 얼마라도 챙길 수 있는데, 내가 우물쭈물한 사이에 연체가 돼버리면 채권자가 내 아파트에 가압류나 법적 조치가 들어오면 그때는 정말 한 푼도 못 챙기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냉정히 생각해 보시고, 혹시 영끌 아파트가 있으시다면 지금 금매로 던졌을 때 내가 얼마라도 챙길 가능성이 있다면 진지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자신이 제일 잘 판단을 하시겠죠. 지금의 50대, 60대 여러분들, 부모와 자기 자신과 자식까지 부양하는 마지막 세대이자 자식에게 버림받진 않지만 부양은 받지 못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분들, 이분들의 채무 탕감을 하면서 이건 좀 미리 숙지하면 좋을 것 같다는 사실을 몇 가지 알려드렸습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